정치평론가 김성수의 오늘. 봄이 성큼 다가온 3월 7일 김성수의 오늘 첫 발을 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오늘은 시인 기영도가 세상에 소풍을 마친 날입니다. 그의 시 중에 노인들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벅찬 나날들은 이미 다 지나갔다. 그 긴 겨울을 견뎌낸 나뭇가지들은 봄빛이 닿는 곳마다 기다렸다는 듯 목을 분지르며 떨어진다. 그럴 때마다 내 나이와는 거리가 먼 슬픔들을 나는 느낀다. 그리고 그 슬픔들은 내 몫이 아니어서 고통스럽다. 그러나 부러지지 않고 죽어있는 날렵한 가지들은 추악하다. 마땅히 부러져 땅에 떨어져야 할 때를 아는 존재들의 뒷모습은 아름답습니다. 그들은 자기 영생을 꾀하지 않고 막 도달하는 새싹을 위해 자리를 비우고 청춘을 선물하고 스스로 기꺼이 추락합니다. 지난해 11월 혹독한 테러 사태를 겪은 파리. 그 프랑스 의회에서는 테러 방지법을 부결시켰습니다. 영장 없이 테러 용의자들의 통화 내용 및 통신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테러 방지법을 우려했던 것이죠. 수사당국이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접근하게 될 경우에도 국민의 자유권 침해한다는 반발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자기 어른들이 피를 벚꽃처럼 뿌리며 지켜준 자유평등 박애를 오늘 어른이 돼서 지켜줌으로써 자기 아이들에게 미래를 선물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도 부러지지 않고 죽어있는 날렵한 가지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을 위해서 전 진심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뮤지컬 레미제라블에서요. Do you hear the people sing? Do you hear the people sing, singing the song of angry men? It is the music of a people who will not be slaves again. When the beating of your heart echoes the beating of the drums.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를.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예, 김성수의 오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뉴스 브리핑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김일아 아나운서 나와 계시는데요. 오늘 첫 시간인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부탁드립니다. 네. 한미연합사령부는 오늘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합사는 이날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는 키리졸브 연습은 한미 간에 오랫동안 지속해온 굳건한 동맹관계와 우호, 대한민국과 영내 안정을 방어하는 양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30일까지 실시되는 독수리 훈련에서는 연합사와 주한미군 사령부의 지상, 공군, 해군, 특수작전, 구성군 사령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합동연합 야외기동 작전을 연습한다고 연합사는 설명했습니다. 이들 훈련에는 미군 17,000여 명이 참여합니다. 유엔사는 오전 9시 34분 판문점을 통해 북한군의 훈련 일자와 훈련 성격을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해병대도 오늘부터 10여일간 연합상륙훈련인 쌍용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한국해군과 해병대, 미군 제3해병원정여단, 제7강습상륙전단, 76기동부대 등이 참여합니다.
미 해병대 9,200여 명과 해군 3,000여 명, 한국 해병대와 해군 5,000여 명 등 최대 규모 병력이 참가했습니다. 호주군 130명과 뉴질랜드군 60명도 함께 훈련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엄청난 규모네요. 북한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데 한미 훈련에 총공세로 진입할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오늘 한국과 미국 양국군이 사상 최대 규모로 키리졸브 독수리 연합훈련을 개시하는 데 대해 총공세에 진입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발표한 국방위원회 성명에서 우리의 생존 공간을 핵참화 속에 몰아넣으려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핵전쟁 도발 관계에 전면 대응하기 위한 총공세에 진입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성명은 또 우리에게는 존엄 높은 최고 수뇌부가 비준한 남조선 해방과 미국 본토를 타격하기 위한 우리식의 군사작전 계획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아울러 서슴없이 언명하건대 장장 반세기 이상 준비하여 온 우리의 통일성전은 이 세계가 생겨보지도 듣지도 못한 상상 밖의 주체적 전쟁 방식으로 불이 번쩍나게 이루어질 것이라며 위협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어 당장이라도 멸적의 발사단추를 노른다면 도발의 본거지들을 골라가며 순식간에 불받아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것이며 괴뢰들이 구세주 마냥 떠넘기는 미제의 핵전략 저산들을 재생할 수 없는 파철더미로 나뒹굴게 할 것이라고 훈련 기간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국의 전략무기를 향한 강한 거부감도 드러냈습니다. 네, 불바다의 잿더미 얘기까지 나왔군요. 참 남북한의 그 관계가 언제 이렇게 심각하게 치달아가고 있는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여의도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야 없이 이번 주에 현역 물갈이 그 경랑이 닥쳐올 것으로 보이는데 여의도가 정말 폭풍 전야 같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의도 정가가 잔뜩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여야 가릴 것 없이 대대적인 현역 물갈이 공천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제19대 국회에 대해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가 많아 새로운 인물을 바라는 유권자의 바람에 상승 기류를 타고 30일 앞으로 다가온 4.13 총선은 경랑 속에 빠져들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새누리당의 상향식 공천은 이한구 공직후보자 추천관리위 위원장의 거침없는 행보로 근간이 흔들리는 모양새입니다. 현역 의원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르면 8일 면접 심사가 끝난 지역을 중심으로 공관위가 2차 경선 지역과 함께 다시 단수 우선 추천 지역을 발표하고 나면 당은 다시 한번 내홍에 휩싸일 전망입니다. 또 여의도 당사도 공천 심사에 불복하는 후보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한 시위대가 몰리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물갈이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차 20% 컷오프에서 현역 의원 10명이 탈락한 데 이어 8일부터는 2차 물갈이가 예고돼 당이 긴장감에 휩싸이는 등 다시 한번 야권 판도가 출렁일 전망입니다. 지난주 경쟁력과 윤리성 심사가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8일부터 2차 공천 원천 배제자 결과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역 의원 중 3선 이상은 50%, 초재선 의원은 30%를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해 경쟁력 윤리심사에서 기준에 미달하면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게 공관위의 방침입니다. 정밀심사 대상은 40여 명에 달하고 현역 10명 이상이 다시 컷오프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현역 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더민주 역시 문희상, 홍일학, 백군기 의원 등이 탈락하면서 반발이 거센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공천에서 탈락한 일부 현역 의원을 구제하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내분 사태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당도 이르면 이번 주 중 컷오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6명의 광주 지역 소속 의원에만 공천 배제를 적용해 탈락 대상은 한두 명이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당은 공천 면접의 도덕성, 개혁성, 의정활동 능력, 경쟁력, 기여도 등 15가지를 항목을 넣어 한 항목이라도 D 이하 점수가 나오면 탈락시키고 정치 신인에 대해선 가산점을 다른 당보다 높은 25%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새누리당이 참 위태위태합니다. 김무성 대표는 단수 추천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의 제기를 했는데 결국 최고위원회는 친박들 위주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단수 추천안 의결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장석춘 미래고용노사네트워크 이사장과 조경태 의원 등 4.13 총선 지역구 단수 추천 후보 9명의 공천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단수 추천 후보에는 이들 외에도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이주영, 김태흠, 서용교, 유이동, 정용기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청년 우선 추천 지역은 서울 노원병과 관악갑, 여성 우선 추천 지역은 경기 부천 원미갑과 안산 단원을입니다. 이들 우선 추천 지역은 재공모를 해야 하지만 노원병은 현재 이준석 전 비상대책위원만 청년에 해당하고 추가로 지원할 청년도 없을 것으로 보여 이전 비대위원의 공천이 유력합니다. 구미을의 김태환 의원도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낙천이 확정됐습니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게 당이냐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내가 승복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이한구 공관위원장도 오늘 최고위의 요구로 회의에 참석했지만 단수 추천과 후보 압축 결과 등을 보고하는 대신 다음부터는 불참하겠다는 뜻만 전달하고 퇴장했습니다. 정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금 김태환 의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당사에서 끌려나간 그 예비 후보도 있었는데 자세한 얘기는 정가산 측에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더민주 이야기 해볼게요. 조금 그래도 희망 섞인 그런 우리들한테 낯익은 그런 인물들이 공천된 곳들이 있군요. 소개해 주실까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서울 도봉을의 오기형 변호사, 경기 성남시 분당갑의 김병관 웹젠 이사회 의장을 4.13 총선에 투입할 후보로 전략 공천했습니다. 더민주는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6명의 예비 후보를 전략 공천했다고 김성수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도봉을은 현역 의원 평가 결과 공천에서 배제된 유인태 의원의 지역구로 오 변호사는 광주 지역 전략 공천이 유력됐지만 막판 서울 투입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관계자는 유 의원이 호남 출신인 오 변호사를 희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민주는 분구를 통해 신설되는 지역인 경기 용인정의 표창원 당 비대위원, 군포갑에는 김정우 세종대 교수를 각각 전략 공천했습니다. 또 인천 연수을의 윤종기 전 인천지방경찰청장, 전북 정읍의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을 전략 공천으로 투입키로 했습니다. 이번에 전략 공천된 6명은 모두 외부 인사 영입 케이스로 입당한 인물들입니다. 이와 함께 더민주는 부산진갑 김영춘 전 의원, 대구 수성갑 김부겸 전 의원 등 9명의 예비 후보를 단수 후보로 공천키로 확정했습니다. 인천 연수갑에는 박찬대 지역위원장, 경기 수원병에는 김영진 지역위원장, 수원무에는 김진표 전 의원을 공천키로 했습니다. 또 경기 김포갑의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경기 파주을의 박정 지역위원장, 강원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의 조일현 전 의원, 경남 김해을의 김경수 경남도당 위원장을 단수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네. 이외에도 강남을의 전현희 전 의원도 지금 단수로 공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도 정가산책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정동영 전 의원의 얘기입니다. 전주병 출마 선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당 정동영 전 의원은 오늘 전북도민께 죄송하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전북을 변방에서 중심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의원은 오늘 전북도 의회에서 4.13 총선 전주병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고향은 친노 패권주의에 저항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해 만신창이가 돼 돌아온 저를 따뜻하게 맞아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향이 베풀어준 무한한 사랑에 대한 빚을 갚는 것이 지역구인 전주에 출마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정동영이 대선에만 관심 있고 지역에서는 한 일이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정동영이 안 한 일이 없다면서 다만 동네를 돌면서 의정보고회를 할 여유가 없어 그런 오해를 받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통합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아직 나중에 다시 말하겠다. 오늘은 지역구 문제만 이야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국민의당 통합 얘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통합 얘기, 정가산책에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각 당의 지지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경쟁적으로 여론조사 전문 업체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쏟아내고 있잖아요. 이번에 리얼미터에서 또 재미난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안철수 대표의 지지도가 한 자릿수까지 추락을 해서 오세훈 전 시장에게 3위자를 내줬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의 지지율이 석 달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추월당했다고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가 오늘 밝혔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9일부터 나흘간 전국 남녀 유권자 2,017명을 상대로 한 유무선 전화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 대표는 전주 조사보다 1.2%포인트 하락한 9.9%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대선 주자 가운데 4위로 밀려났습니다. 대신 4위였던 오 전 시장의 지지율이 1.3%포인트 상승하며 11.1%를 기록해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얻으며 3위로 올라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21.3%의 지지율로 8주 연속 1위를 유지했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7.8%로 2위를 지켰습니다. 문 대표와 김 대표 모두 지지율은 각각 1.7%포인트, 1.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문 대표는 특히 호남 지역에서 24.3%의 지지율로 안 대표를 밀어내고 2주 만에 다시 선두에 복귀했습니다. 네, 호남의 지지율은 그야말로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슈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온 호남에서는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인지 꾸준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제는 젊은이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20대 투표 혁명 이루겠다. 10개 대학교 총학이 연합체를 발족했다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그런 연합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에서 대학생 청년 문제를 의제화하기 위해 전국 10개 대학 총학생회와 청년단체가 공동행동이라는 연합체를 발족했습니다. 대학생 청년 공동행동 네트워크는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문제가 심각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이렇다 할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총선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공론화하고 해결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동행동은 학내 의사결정기구의 학생 참여를 보장하고 일방적인 대학 구조 조정을 폐기할 것, 고지서득 상위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청년 배당을 확대할 것과 최저임금 10,000원을 보장할 것, 청년 실업수당을 확대할 것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 의제들을 바탕으로 지역구 후보 토론회를 개최하고 투표를 독려하는 등의 활동을 벌일 방침입니다. 이들은 대학생과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20대 최고 투표율을 만들겠다며 사전투표 시간을 연장하고 사전투표소를 각 학교에 설치하기 위한 운동을 벌이겠다고 했습니다. 공동행동은 일부 직장에서 선거일에 투표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헌법 소원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제소할 계획입니다. 이달 말에는 정치권의 실천을 압박하는 대규모 공동행동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김보미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대학생 연합체가 유명무실한 만큼 총선 이후에도 대학생 청년 문제를 공론화할 대학 간 연합체로서 역할을 계속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주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권리는 자기가 챙겨야 됩니다.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는 거죠. 자, 7월서부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네요. 그중에서 긴급신고 번호가 통합이 됩니까? 지금 범죄 112, 재난 119, 민원상담 110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7월부터 긴급신고가 범죄신고 112와 재난신고 119로 각각 통합되고 민원상담 전화는 110으로 단일화됩니다. 국민안전처는 내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신고 통합체계 구축사업 착수 보고회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신고 통합체계가 구축되면 현재 15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21개의 신고전화번호가 범죄긴급신고 112와 재난긴급신고 119, 비긴급 상담민원 110으로 통합됩니다. 해양긴급신고 122 등 현행 신고전화번호를 누르더라도 각각에 해당하는 서비스로 계속 연결됩니다.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를 통해 신고 접수 단계부터 대응기관 사이에 신고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여러 기관의 담당자에게 반복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특정 기관으로 신고 전화가 폭주하거나 시스템 장애가 생겼을 때 비상 접수도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112, 119, 110 신고 체계는 7월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고 10월에 전국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예. 15개 기관에서 무려 21개의 신고 전화번호가 운영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잘 외우기도 힘들고, 외워서 전화를 한다 그래도, 어떤 신고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제대로 연락도 안 되고 했었던 그런 문제들을
이제 세 개로 묶는다는 얘기인데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죠. 실시간 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면 이용자가 계속 반복적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상 시기에 그런 설명들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확실하게 사라지게 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일아 아나운서 뉴스 브리핑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